자, 우리 내신 대비 지문으로서 만복사 적보기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내신 대비니까 완벽하게 선생님이 내신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주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아. 일단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봐봐,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애정소설틱하잖아? 그럼 애정소설틱하면 일단 분명히 혼사장애 모티프가 아마 드러날 겁니다. 근데 이 제목의 의미를 좀 우리가 체크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제목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부처와 물론 긍정적인 그 분필로 쓰긴 하지만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부처와 주사위 놀이를 하게 됩니다. 주사위 놀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에서 내기를 이기면 나한테 예쁜 색시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주사위 놀이를 해서 내기를 하게 됩니다. 내기. 그럼 그 내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인간한테 좀 극심한 외로움이 존재하는 거야. 외로움이. 그래서 이 외로움을 내가 뭐 하고자 해? 벗어나고자 해. 그래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게 그래도 좀 뭔가 좀 의지가 드러낸 부분이니까 좀 파란색 써본 거예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벗어나고자 소망한다는 거. 요렇게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납득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만보서 적보기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전부 다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인물들을 좀 정리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인물들을. 자, 근데 인물들을 정리를 하기 전에 내용을 먼저 싹 다 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도 내신 탭인데 인물을 모두 다 알고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인물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볼게. 일단 첫 번째, 양생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양생. 이거 좀 많이 길어요. 갑니다. 양생. 얘는 일단 총각이에요. 총각인데 부모님의 여의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너 신이랑 내기할 수 있어? 신이랑 내기하는 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이루고 나서요. 사랑이 그래도 좀 죽은 사람과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랑 이후에 산에 은거를 하면서 좀 지조와 어떤 절개의 면모를 좀 드러내고 있는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인물이지 않을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좀 순정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당연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부처가 중매해주는 여인이 하나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여인이요, 정절을 지키다 사망을 한 양반집 귀수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부처께 염원을 한 거야. 이해했어? 내 운명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부처께 좀 한탄을 했어요. 한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부처께 좀 한탄을 했어. 그러니까 부처가 그랬니?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께 한탄을 하니까 이제 누굴 만나면 양생을 만나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양생을 만나고 나서요. 적극적인 사랑을 합니다. 훌륭해요. 적극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이승과 저승을 초월한 사랑을 하려 해요. 이승과 저승을 초월한 사랑을 하려 그래.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근데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결론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이걸 초월하려고 했다가 현실적인 한계로 저승으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왜?
이승과 저승은 분명히 뚜렷하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승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은거하면서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양생이.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여인의 몸종 12 얘가 조력자 역할을 하거든. 조력자 역할을 하는데 뭐 이건 읽으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 알겠죠? 조력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자면 만남을 돕습니다. 만남을 도움. 끝. 됐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여기서 여인의 부모가 있거든요. 여인의 부모가 있는데 양생이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양생이 무슨 그릇을 갖고 오냐면요. 은 그릇을 갖고 와. 근데 요게 부모가 너가 이 여인과 사랑을 나눴던 사람이구나 하는 징표가 되거든. 이해들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양생이 가진 은그릇을 보고 여인의 부모와 나누는 대화 장면. 그 장면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좀 이렇게 좀 인지하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죽은 사람이 살아오다 보니까, 즉, 이 죽은 인물이 나름대로 환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 환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무슨 모티프가 좀 있다고, 무슨 모티프래? 좀 무슨적 요소가 있어야 될까? 비현실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이제 작품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남원에 양생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아직 미혼인 채 만복사 동쪽에 혼자 살았대요. 외로운 상황이지.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가루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아 배꽃이 흐트러지게 핀 것이 마치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듯 하였다라고 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양생은 달이 뜬 밤이면 배나무 아래 서서이면 낭낭한 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렸다. 쓸쓸히 한 그루의 나무에 배꽃을 짝해.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다리 가련도 하지라고 했어. 자, 배꽃을 짝을 한다. 자, 갑니다. 이 여인의 부모는 나중에 드러나니까 이거 좀 지워볼게요. 사실상 메인 인물들은 이 두 인물만 인지하면 돼. 자, 봐봐. 내용상으로 배꽃을 짝으로 삼았다. 배꽃 나무를 짝으로 삼았다. 그럼 얘가 매우 외로운 상황이라는 거야. 매우 외로운 상황. 이해했어? 매우 외로운 상황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물을 벗삼을 수밖에 없는 화자의 고독감을 제시하고 있다.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낸다니 가련도 하지라고 했어. 봐봐. 달이 밝대. 자연은 아름다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자연 아름다운 거 뭐랑 대비된다고 얘기했어? 인간사랑 대비된다. 그럼 인간사랑 대비된다면은 인간과 자연을 대비를 해서 자신의 상황, 인간의 상황을 좀 더 강조하고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뭘 강조할까? 되게 좀 힘들고 너무나 아픈 상황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지 않을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슬프네요. 청춘의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웠는데 창가에 이제 외로이 누웠어. 어디서 들려오나 고운님 피리소리.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임에 대한 그림이라는데 그냥 내가 짝이 너무 만나고 싶다. 이 소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외로운 빛이 누구겠냐? 화자의 감정이 투여된 거잖아. 세계의 자아와. 짝 없이 날고 짝이는 원앙새 맑은 강에 몸을 씻네. 감정이입합니다. 내 인연 어디 있을까? 바둑알로 맞춰보고 등불로 점을 치다 시름의 경우 창에 기대네 라고 했어. 즉 자신의 인연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서 맨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기 짝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 그죠? 시를 다 읽고 나자 문득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대. 봐봐.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대. 비현실적인 요소죠. 그죠?
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 싶구나. 그렇다면 근심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 양생은 이 말을 듣고 내심 기뻐했대. 왜? 비현실적 요소로서 너 배필을 원해? 너 그럼 걱정할 거 없어. 라고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놓일 수 있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외로움이었다가 좀 기대감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해됐어? 자, 다음 가볼게. 그러면 이 삽입시의 효과일 거 아니야? 삽입시 효과. 야, 이거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삽입시의 기능. 두 가지 꼭 알아야 돼. 자, 서사에 단조로움을 피했다. 이해했어? 서사에 단조로움을 피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제시했다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갑니다. 이튿날은 3월 24일이었다. 구체적 시간적 배경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비현실 요소인데 진짜예요. 이런 약간 뭐랄까 좀 사실성을 좀 부여하는 행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날 만복사에서 연등회를 열어 복을 비는 것이 이 겨울의 풍속이었다. 그래서 당시 풍속이에요. 풍속. 남녀가 운집하여 저마다 소원을 빌더니 날이 저무자 연불소리가 그치며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대. 그러자 양생은 소매에서 저포를 꺼내. 주사위. 저포를 꺼내. 불상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부처와 양생을 매개를 해서 양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수단으로서 저포가 존재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만복사에서 저포를 하는 기록. 그래서 만복사 저포기 갑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놀이로 내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진다면 법회를 풀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지만 만약 부처님이 진다면 여인을 점지해 주시어 제 소원을 이루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루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존나 적극적이에요. 맞죠?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저포놀이를 시작하였대요. 결과는 누구 승리? 양생의 승리였대요. 이름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양생의 승리. 자, 양생의 승리. 선생님이 이거 긍정으로 좀 봐볼게. 양생의 승리. 이거 긍정으로 본다면 왜 선생님이 긍정으로 볼 수 있냐면 일단 이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좀 부여하는 행동인 것 같아.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좀 부여하는 것 같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만남이 굉장히 무슨 적이다? 운명적일 것을 암시한다는 거야. 왜? 야, 절대자가 점지해준 관계인 거야. 납득돼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자 양생은 불상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말했다. 승부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절대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불상 앞에 놓인 탁자 밑에 숨어 부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줄지 기다려보았대요. 미친놈이지. 이윽고 아리따운 여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이는 15이나 16쯤 돼 보였다. 머리를 곱게 따 내렸고 화장을 얇게 했는데 용모와 자태가 곱디 고운 것이 마치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과도 같아 바라보고 있자니 위험이 느껴졌다라고 했어. 이해했어? 그럼 봐봐. 그 양생이 여인의 외양을 묘사를 하거든. 외양을 묘사하는데 그 외양 묘사가요. 굉장히 좀 신비롭게 묘사하죠. 신비롭게. 이 외양 묘사, 이 신비롭게 한다는 게 뭘 드러내냐면 신비롭게 하는 게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비롭게 묘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죽은 사람인 것을 암시한다. 암시까지.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여인은 기름이 든 병을 들고 들어와 등잔에 기름을 부어놓고 향을 꽂은 뒤 부처님 앞에 3번 절하고 꿇어앉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운명이 어쩌면 이리도 기박할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죠. 그러더니 품속에서 뭔가 글이 적힌 종이를 꺼내어 탁자 앞에 받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라고 했어.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제 글을 올리는 상황인 거야. 자, 한번 가보자. 축원글이에요. 갑니다. 얘들아, 글 적힌 종이, 사건 전개 매개체 꼭 알고 있으세요. 아무고을,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아래옵니다. 라고 했어. 한번 봐봐. 지금 구체적인 이름과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지명 나왔어 안 나왔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그 편지지 편지. 편지를 쌤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익명성이야. 익명성.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얘가 사건 전개 매개체일 거 아니에요? 사건 전개 매개체. 이거 꼭 내가 얘기했잖아. 그 익명성이 뭘 암시하냐면 이 사람이 좀 어떤 인물일 것이다? 귀신이다. 즉 이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즉 이승 사람이 아니다. 부처님이 손을 들어주신 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좀 원한을 가진 존재지 않을까 싶어. 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으니까. 지난해 변방의 방어에 실패한 탓에 왜구가 침략하였습니다. 왜구가 침략을 했어. 봐봐. 그 여인의 운명. 그래. 편지에서 그 여인의 운명. 이 정절을 지키다가 사망했다라는 거. 이게 뭐로 이어지려면 by 외적 때문에 그래요. 외적에 의해서 사망을 했잖아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 봐봐. 그 외적을 언급한 게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거야. 역사적 사실을 언급을 했어. 그래서 마치 뭐인 것처럼 이거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뭔가 좀 정당성과 사실성을 좀 보여주고자 한 일이지 않을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작품의 사실성 부여한다는 거. 창과 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몇 해나 이어지더니 가옥이 불타고 인민들이 노략질 당했습니다. 이리저리로 달아나 숨는 사이에 친척이며 하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열악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하지 못하고 규방에 들어앉아 있었을 때 정절을 지키는 도리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은 채 무도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생준이랑 좀 비슷해요. 야, 너네 이미 다 술렸잖아. 그러니까 내 몸종이라 해라. 아니면 내 와이프나 될래? 그러니까 야, 그냥 죽여 그냥. 내가 차라리 그냥 동물한테 다 뜯어먹히고 그냥 여기 자연으로 돌아가면 하지 어디 개 돼지 같은 새끼에 와이프가 되겠냐? 아, 저 죽여. 나 그래 하면 저 죽여버린단 말이야. 이승규 정전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거기서 그것처럼 지주와 절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죽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부모님은 여자가 절기를 지키는 일을 옳게 여기셔서 외진 땅 외진 곳에 풀밭에 임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시어 제가 그곳에 머문 지도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좀 죽음을 좀 암시하죠. 임시 거처가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3년 동안 이제 구천을 떠들고 있는 거야. 원래 3년 지나면 이제 탈상이라고 해서 이제 모의고사 보면 알겠지만 동공영감 탈상한다고 했을 때 탈상이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 저승길로. 아니 돌아가신다는 표현보다는 원래 이제 3년이 지나면 이제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되는데 물론 가셔야 된다는 건 좀 의미가 좀 그렇다. 미안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요. 구천을 떠들고 있는 거야. 얘들이 무슨 말이냐? 왜? 원한이 있을까? 원혼이니까.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며 헛되이 세월 보내며 가슴 아파하고 떡이는 구름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자기 지금 되게 무료하고 일상이 되게 허무하다. 텅 빈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기구한 제 운명을 한숨 짓고 좋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오색찬란한 난세 혼자서 추는 춤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처지를 형상하는 거야. 외롭대? 누가 등장하면 돼? 양승 등장하면 되지. 준비됐니? 자, 갑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넋은 녹아 없어지고 여름밤, 겨울밤마다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라고 했어. 여인이 되게 고독해요.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제 처지를 가엾게 여기주었소.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기구한 운명인 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주소서. 라고 해서 좋은 인연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이 편지라는 게 어떤 기능을 지니고 있냐면 편지라는 게 이제 왜 사건 전개 매개체인지 알겠지? 이제 누구 만나겠어?
양생 만날 거 아니야. 편지라는 게 여인의 삶을 좀, 혹은 여인의 어떤 과거를 독자가 알 수 있게끔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오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매어 슬피 울었다. 양생은 좁은 틈 사이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뛰쳐나가 이렇게 말했다. 좀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양생이 종이에 쓴 글을 읽고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 이렇게 말했다. 왜요? 부처님 약속 지켜서 기다리던 배필을 만난 거지. 심지어 이뻐. 알겠죠? 오케이?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서 이곳에 오셨어? 여인이 대답했다. 저 또한 사람입니다. 무슨 의심하실 것이 있는지요? 라고 했어. 이해했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좀 얘기한 거죠. 그대가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뿐 제 이름을 물으실 것까지야 있을까요? 이처럼 성급하시다니요? 라고 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름을 듣고 하면 이 사람 죽은 사람인데? 귀신? 하고 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않을까? 이해됐어? 계속 가보자. 당시 만복사는 쇠락한 상태여서 이곳의 승려들은 한쪽 모퉁이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대웅전 앞에는 행락만이 쓸쓸히 남아있고 행락 맨 끝에 나무 판자를 붙여 만든 좁은 방이 하나 있었다. 라고 했어. 양생이 여인을 부추겨 함께 그 방에 들어가자고 하자 여인도 그다지 어려운 기색이 아니었다. 둘 다 목적이 있었잖아. 좋은 인연.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정답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 영락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상황을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준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한밤중이 되자 동산에 달이 떠오르며 창으로 그림자가 들이치는데 호련히 발소리가 들렸대요. 이해했어? 오케이? 여인이 말했대. 누구냐? 몸종아이가 왔느냐? 시중들은 여종이 말했다. 예, 아씨. 지금껏 아씨께서는 중문 밖을 나선 적이 없으셨고 걸어야 몇 걸음 가지 않으셨는데 어젯밤 문득 나가시더니 어쩌다가 이 지경이 이르셨어요. 라고 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아씨가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으셨는데 나온 다음에 좀 여기 좀 절 한 방에 좀 있으니까 주인님 여기 무슨 일이에요? 이런 느낌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여인이 말했다. 오늘 이는 우연이 아니란다. 하늘이 돕고 부처님이 도우셔서 이처럼 좋은 힘을 만나 백년해로를 하게 되었구나. 라고 했어. 즉 우연이 아니란다. 둘의 만남이 뭐야? 필연적 만남이었다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역사도 사실 언급했다는 거. 이거는 지금 굳이 좀 언급하자면은 얘는 사실성 부여한다는 거. 덩그러니 써 있어서 그랬을 때 이 만남, 운명적인 걸 암시하면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필연적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해서 필연적인 걸 강조한 겁니다. 아시겠죠?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혼인하는 건 비록 예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유교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훌륭한 분과 잔치를 벌여 논의는 것 또한 평생토록 일어나기 어려운 기이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남녀 간의 사랑을 더 중시 여기잖아. 요게 좀 별표의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게 남녀 간의 이 사랑이라는 게 from 개인의 결정이라는 거. 그래서 자유연애라는 거. 납득돼서 무슨 말인지 자유연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요. 유교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부정입니다. 왜요? 이때 당시에 배필은 원래 누가 정해야 돼? 부모님이 정해야죠. 근데 부모님이 정하지 않고 지들끼리 지금 그러고 있잖아. 이해들이 무슨 말인지?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납득됐어? 오케이?
그래서 약간 좀 부정적인 면모가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유연애를 금기시하던 당대 유교적 가치관을 좀 언급하는 장면이지 않을까?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자리를 가져오고 술상을 봐오너라 라고 했어. 그러니까 좀 이때 이 여인이 나름대로 되게 주체적인 인물이다. 주체적인 인물이다 라는 거. 주체적 인물. 너무 개빡세요. 주체적 인물이에요. 아시겠죠? 답도 되니? 오케이. 좋다. 한번 가봅시다. 주체적 인물이라는 거. 자, 그래서 힘들긴 힘들다. 지금 계속 지금 하루 종일 영상 찍고 있거든? 지금 약간 머릿속에 온갖 작품들이 다 들어와 있어, 지금. 너무 빡세요. 시중을 드는 여종이 여인의 명에 따라 갔다 와서는 뜰에 자리를 깔았대. 술자리 말하는 거지. 사경에 가까운 시각이었대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퍼놓은 술상은 수수하니 아무런 문의 장식도 없었으나 술에서 나는 향기는 진정 인간 세계의 것이 아닌 듯하였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인이 이승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계속적으로 암시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양생은 비록 의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밑줄 없지 않았지만 담소하는 맑고 고운 모습이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고는 이라고 했어. 봐봐. 자, 의심스러운 마음이 없진 않았대. 되게 중요해요. 귀신인가? 봐봐. 기존에는 양생 기존에는 조금 한마디 하면 의심이 있었어. 근데 이후에는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인의 기품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그냥 필시 귀한댁 처자가 담장을 넘어온 것이라 생각하며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오해한 거죠. 여인이 양생에게 술잔을 건네더니 시중드는 여정도로 노래를 한 곡 불러보라 하고는 양생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좀 흥취를 좀 띄워봐라 이렇게 한 거야. 이 아이가 옛날 곡조를 잘 부른답니다. 제가 노랫말을 하나 지어 부르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했어. 그러니까 양생이 흔쾌히 허락하자 여인은 한 곡을 지어 여종에게 노래하게 하였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 자, 그 노래 있지. 또 사비씨가 나오거든요. 사비씨. 그게 여인의 슬픈 사연과 한을 담아내는 거거든. 그러니 삽입시는 항상 서사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는 거. 이걸 까먹지 말라는 소리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럼 노랫말에, 즉 시에 여인이 스스로의 감정을 좀 담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 갑니다. 서러워라 쌀쌀한 봄날이라고 했어. 자, 봐봐. 봄날이면 따뜻해야 되는데 서럽대. 왜? 예전에 내가 지금 뭐가 없었으니까? 인연이 없었으니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얇은 비단옷 입고 몇 번이나 애간장 끊어졌나? 라고 했어. 되게 슬펐다는 소리야. 향로는 차갑고 저문산 검푸른 빛이라고 했어.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뒤에 선생님이 써놨잖아. 온기가 없는 적막한 상태 또는 제사를 지내잖아. 향불이 꺼진 무덤 속 상황을 암시한다. 라는 거 그거 좀 꼭 발표해 주세요. 해질녘 구름은 우산을 펼친 듯이라고 했어. 그 해질녘 구름 우산 펼친 듯 되게 그 해질녘 그 모습 약간 좀 스스로의 감정이 되게 좀 벅차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거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죠? 비단 장막과 원앙 이불 함께할 사람이 없어. 밑줄 고독한 상황. 비녀를 반쯤 기울인 채 피리를 부내. 혼자 그냥 피리 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그 내용과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저 피리 부는 것 같은데 이미 그 임에 대한 그림이 피리 부는 의미였거든. 이거랑 좀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외로움이 드러나는 매개체입니다. 애달파라 쏜살 같은 세월이요. 세월이 속절없이 계속 흘러가는 거야. 뭐 없이? 인연이 없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세월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낸 겁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만 가득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을 하면서 흐르는 세월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속절없이 흘러니까 정말 야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불 꺼진 등잔. 이제 불 꺼진 등잔. 어둠의 이미지가 깔렸잖아. 부정적 상황이지. 죽음과 좀 연결 지읍시다.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근데 죽음과 연결지기 너무 과격하다. 그러면 좀 희망이 없어진 상황? 어쨌든 부정적으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트막한 병풍. 공연히 눈물 훔치나니. 눈물 훔쳤어. 사랑할 사람 누구런가? 사랑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다는 소리야. 누구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서리적 표현. 기뻐라 오늘 밤 봄 기운 돌아. 왜요? 누구 만났어? 양생 만났어. 이해했어? 그러면 여인의 뭐가 들어가는 거야? 심리 변화. 공통점이네. 양생도 심리 변화. 여인도 심리 변화. 외로움 쓸쓸함에다가 기쁨.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사랑의 온기를 느끼되어 기뻐한다. 따뜻함이 찾아왔으니. 양생과 만났죠. 내 무덤에 맺힌 천고의 원한 풀어주오 라고 했어.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표현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설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안 들어오는 줄 알고. 자, 계속 가볼게. 금루곡 부르며 온 은수잔 기울이네 라고 했어. 지난날 아쉬워 하늘 품은 여인이 외로운 집에 잠들었다네 라고 했어. 그럼 이 노랫말을 통해서 지난날의 고독과 한 원한을 풀고 싶어하는 소망을 얘기를 하고 이 양생을 만나서 본인의 어떤 심정이 좀 기쁘게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노래가 끝나자 여인이 슬픈 얼굴로 말했다. 자,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더 집중하세요. 옛날 복례도에서 이루지 못한 만남을 오늘 소상강에서 이루게 되었으니 천행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어. 자, 봐봐. 그 복례도와 소상강. 복례도와 소상강. 다시. 무슨 복례도와 그 다음에 소상강. 요 포인트가 뭘 상징을 하냐면 전생에 인연 있지? 인연이 만나는 장소로서 예전부터 많이 쓰던 말입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야. 이 보니까 전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필시 과거의 인연이 현재 맺어졌다라는 걸 드러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납득됐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그럼 두 사람의 만남. 이 전생이는 만나는 장소. 그러면, 두 사람의, 사람이랑 좀 그렇다. 하여튼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그냥 우연이라는 거야? 아니면 오랜 인연에 의했다는 거야? 얘가 오랜 인연에 근거했다라는 거. 그거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계속 가볼게요. 난군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죽도록 곁에서 모시겠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하지만 제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겠다면 영영 이별입니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되게 좀 비장하게 좀 얘기를 하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죽은 인물로서 환생을 한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좀 이게 죽은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양생이 어줍지 않은 과거로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뛰어넘을 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걸 좀 드러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거기다 써놨는데 선생님이 자, 소원을 들어줄 것을 비장하게 요구를 하면서 그 백년가약을 맺는 소원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위태로운 만남이다 보니까 양생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양생은 이 말을 듣고 감동을 한편 놀라워하며 말했다. 내 어찌 당신의 말에 따르지 않겠소? 그러나 여인의 태도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까닭에 양생은 여인의 행동을 자세히 살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뭔가 좀 당신 말 따라줘. 근데 뭔가 좀 기운이 좀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됐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과는 좀 다른 기운을 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달이 서산에 걸리면 인적 드문 말에 닭 울음소리 밑줄, 그 무조건 시간의 경과입니다. 아시겠죠? 절에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며 새벽빛이 밝아왔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는 상황이거든? 이해했어? 그럼 아침이 오면 음기가 사라지고 양기가 떠오른단 말이야? 음기가 없으면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자리 걷어 돌아가려무나 라고 했어. 여종이 예 하고 답을 하자마자 자취 없이 사라졌다. 여종도 인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비현실적 요소, 여인이 말했다.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제 손을 잡고 함께 가시지요 라고 했어.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갔다. 울타리에서 개들이 짖어댔고 길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다 라고 했어. 이해했어? 개들이 왜 짖어? 오! 귀신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알겠죠? 그런데 지나가던 이들은 양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밑줄 다만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라고 했어. 즉 여인은 오직 누구의 눈에만 보여요? 양생의 눈에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귀신임이 자꾸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비현실적 요소예요. 이렇게 일찍 어디 가시나? 양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술에 취해 만복사에 누워있다가 친구 집에 가는 길입니다 라고 했어. 이해했어? 자, 여인을 보지 못한다는 거, 이 비현실적 요소. 그래서 이승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계속적으로 좀 드러내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아침이 되었다. 여인이 이끈 대로 풀숲에까지 따라와 보니 이슬이 흥건한 것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 양생이 이제 물었어요. 그곳이 어디겠어? 여인의 무덤이 있는 곳이겠죠. 어찌 이런 곳에 사시오? 라고 했어. 여인은 혼자 사는 여자가 사는 곳이 본래 이렇답니다. 라며 또 우스갯소리를 건넸다라고 했어. 이해했어? 갑니다. 또 시가 나와요. 이슬 젖은 길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 싶건만 옷자락 적실까 나설 수 없네 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슬 때문에 밖을 다니기 힘들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옷을 적실까, 즉 무언가의 영향을 받을까 봐 라고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옷을 적실까, 이게 좀 뭘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됐냐면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걸 선생님이 그냥 스캔들이라고 해볼게요. 스캔들을 뭐 하는 거야? 경계하는 겁니다. 왜?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얘들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근데 얘 보면 은근히 좀 바라는 것 같지 않니? 그지? 양생 역시 농담조로 다음과 같이 읊조리며 놀려드는 듯한 웃음을 지어 보냈다라고 했어. 여우가 짝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니 저 기수의 돌다리에 짝이 있도다라고 했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여우라고 하니까 여인입니다. 여인. 노나라 길 평탄하여 문강이 날듯이 달려가네 라고 했어. 이해들이 무슨 말이냐면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좀 사랑을 좀 나누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이슬이 있는 장소, 좀 질퍽질퍽한 장소, 그 장소가 조금은 사람들이 다닐 만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문제가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즉 여인이 귀신이라는 걸 자꾸 암시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은 마침내 개녕동에 도착했다. 쑥이 들판을 뒤엎었고 가시나무가 하늘 닿았듯이 높이 솟아 있었다라고 했어. 무덤 있는 공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기 편안함을 여는 동네다. 이건 선생님도 몰랐었어요. 근데 편안함을 여는 동네다 라고 해서 사실상 무덤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뭔가 좀 반어적 표현에 가깝겠지.
자, 그래서 무덤가의 풍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절이 끊겨가지고 그 속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크기는 작지만 매우 화려했대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좀 약간 환상적 공간이죠. 여인이 양생을 이끌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어젯밤 펼쳤던 것과 같은 자리와 장막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어젯밤에 펼쳤던 것과 같은, 밑줄 쳐봐. 그게 만복사에서 있던 방과 지금 방과 연결된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거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사건이 따로 노는 거야? 아니면 사건이 계속 지속되는 거야? 사건이 계속 지속된다. 그래서 내가 연속성을 부여한다라고 적어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양생은 이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는데 그 즐거움은 여느 사람이 누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대. 그래서 시중을 드는 여종은 아름답되 영악하지 않았고 여러 기문은 깨끗하되 화려한 무늬 장식이 없었다. 되게 행복했다는 소리예요. 인간 세계가 아니리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여인의 정답고 정성스러운 모습에 더 이상 의심이 갖지 않게 되었다라고 써. 즉 인간 세계 아니다? 뭔가 좀 직감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여인에 대한 사랑과 어떤 신뢰 그런 걸 바탕으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인간과 같이 사는 것처럼 되게 행복한 생활을 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결말 자체는 이제 뒷부분 줄거리 보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항상 그 사별은 해피엔딩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갑니다. 뒷부분 줄거리. 여인은 양생에게 은그릇을 주며 내일 보련사에서 함께 자신의 부모님을 뵐 것을 권합니다. 왜냐면 부모님 만났을 때 내가 이 여인의 남편입니다 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그런 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이튿날 은그릇을 들고 양생을 발견한 여인의 부모님은 은그릇을 갖기 때 사이를 묻고 양생은 여인이 외고의 난을 죽었음을 알게 된다라고 했어. 이후 여인은 저승길을 떠나게 되어 결국 둘은 이별하게 됩니다. 양생은 슬퍼하며 재산을 모두 팔아 매일 여인을 위한 제를 올린대요. 되게 지극정성이죠. 그죠? 진짜 정말 따뜻하다 진짜로. 근데 하지만 좀 한편 또 슬픕니다. 어느 날 여인이 나타나 다른 나라에 환생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자 양생은 지리산에 들어가 혼자 평생 살아갑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여인에 대한 의리를 지키면서 세속과 인연을 끊는 양생의 태도를 보이며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뒷파트에 선생님이 정리해준 내용들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쌤한테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제 요구하는 거 있으면 쌤한테 언제든 요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